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신구속제도를 개요를 살펴봤고 대충 자세히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인신구속제도의 후반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인신구속제도 중에서 체포제도가 있는데 체포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마련하고 있는 체포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혹시 대답을 해보실 분이 있으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하고 있는 체포는 200의 2에 규정하고 있는 체포영장과 200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체포와 2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범 체포가 있습니다. 네, 잘 말씀하셨어요. 뭐 조항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이제 영장에 의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거를 선행 지식으로 하고 요게 이제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 소말리아 해적 사건 기억하시죠? 소말리아가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세계 지도를 그려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게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이면 우리나라는 어디 있죠? 우리나라는 여기쯤 있겠죠. 여기 우리나라 있고, 여기 유럽, 아니. 여기 유럽, 여기 이제 그 시베리아,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아메리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소말리아가 어디 있냐면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쯤 소말리아가 있는데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이렇게 돼 있겠죠. 정확히 그리면 그럼 이제 여기서 소말리아 해적이 활동을 하고 그때 우리 선박을 납포한 것을 우리 군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소말리아 해적을 잡아왔죠. 소말리아 잡아온 것이 체포예요. 우리나라가 잡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체포했는데 체포를 해왔어요. 이 체포는 우리가 지금 본 세 가지 체포 중에 어디에 해당할 것 같습니까?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수사권을 행사한 걸로 봐서 현행범 체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현행범이죠. 우리 해적질을 하고 있는 배를 납포하고 있는 현장에서 잡아왔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가 될 거예요. 이제 현행범 체포가 된다. 그럼 현행범 체포가 되면 우리 현행범 체포 규정에서 보면 212조에 보면 그 체포한 뒤에 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체포영장에 관한 규정에 보면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0조의 2에 보면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말리아에서 체포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동안 9일이 걸렸어요. 48시간이 아니고 9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9일 후에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자, 이 구속영장 청구가 우리 요건상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급 체포와는 달리 이제 현행범 체포에서는 48시간 이내라고 하는데 지체 없이라는 말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또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은 좀 흘러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지체 없이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도 된다. 그럼 지체해도 되나? 지체를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잡힌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네, 잘 말씀하셨어요. 그 지체 없이도 중요한 요건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달리 보는 게 이제 지체 없이가 현행범 체포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뭐 다른 경우에는 무조건 많이 이렇게 지체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잡힌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지체 없이라는 요건보다는 48시간이라는 것이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법에 정한 48시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죠. 이랬을 때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자는 그런 것이고 이 지체 없이는 긴급 체포에서 정의됐지만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하는 것이고
뭐 다른 거는 지체를 한창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겠어요? 지체 없이가 없으니까 뭐 몇 날 며칠 한 달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48시간이 넘었다. 적응한 건가? 필수적으로 다시 말하면 어쩔 수 없었죠. 그러니까 말았어요. 어쩔 수 없이 없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잡아오는 시간이 9일, 이 사람이 중간에 가서 뭐 유람하고 온 것이 아니고 잡고 바로 왔는데도 9일씩이나 걸릴 수밖에 배로 오니까. 그런데도 48시간 넘었다고 안 된다고 하면은 해외에서 이런 상황은 아예 구속을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도 뭔가 적법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오면서 지금 지체 없이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은 오면서 무슨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9일간, 그러니까 하루 만에 올 수 있는데 9일 동안 막 이렇게 했다면은 그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9일이 걸렸을 때는 뭔가 적법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럼 적법하게 하려면 왜 적법하냐? 법에는 분명히 48시간이 되어 있으니까 적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법에 48시간이 되어 있다면 우리 죄형법정주의나 하여튼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어겼으면 부적법한 거죠. 그것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부적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이 48시간이라는 그 법을 적법하게 적용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는가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뒤에 학생 얘기해 보세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잡아와서 체포기간에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지배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부터 기산점을 따져서 48시간을 계산. 네, 수사기관의 지배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부터 따져야 된다는 견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수사기관이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저 현장에서 잡은 이 사람들, 우리 청해부대원들은 사법경찰관이에요, 아니에요? 사법경찰관이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그냥. 사법경찰관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잡았다고 해서 바로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람들이 잡은 것은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 즉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이 잡은, 쉽게 말하면 일반인이 잡은 거와 법리상으로는 같이 취급할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일반인이 잡아서 우리 법은 현행범인을 일반인이 잡으면 수사기관이 그 사람들로부터 인수를 받도록 되어 있죠. 일반인 수사기관이 인도하고 인도를 하게 돼요. 이 9일 동안은 수사기관에 인도하는 시간이고 9일 후에 수사기관에 인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9일 후에 수사기관에 인도됐다. 그러면 어떤 이론을 구성할 수 있겠어요? 9일 후에 수사기관에 이제 인도됐어요. 이렇게 9일 후에 수사기관에 인도되면 이 48시간은 언제부터 계산한다고 얘기하면은 적합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아까 고민했던 것은 이때부터 계산했을 때 48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시작점을 어디로 삼으면 괜찮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범인이기 때문에 그 213조 1항이 적용돼서 체포한 후 즉시를 그 9일로 보게 되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인도된 때를 그 시작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논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인도한 때로부터. 즉 48시간이란 이유 제한을 둔 이유는 어쨌든 누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바로 판사 앞에 가서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죠. 이 사람이 왜 무슨 전제를 저질렀고 어떻게든지 그냥 기초적인 조사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간 정도가 어떤 수사기관에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 시간이 또 기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너무 한정되면은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을 한 것이 우리 법의 취지고 그렇다면 그걸 생각하면 수사기관이 기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점, 즉 수사기관이 비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았을 때부터 48시간 안에 조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라. 이게 법의 취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해석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고 그 대법원 판례가 바로 2011년 12월 22일 날 선고된 2011도 12927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체포랑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를 좀 더 고민해 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이 문제가 아니고 체포를 할 때 그 우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되어 있죠. 우리 법에 의하면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 고지의 내용은 체포하면서 당신은 무슨 죄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사실이 무엇이다. 그리고 당신은 피의사실이 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체포를 한다. 체포 사유가 뭐다. 그리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또 특별히 뭐 할 말 있으면 하시오.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시오. 이런 얘기들을 알려주게 되어 있죠. 우리 법이 알려주게 되어 있고 이것을 뭐 통상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란다 원칙은 잡기 전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체포하기 전에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럼 체포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다가 보면 도망가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급한 경우에는 체포를 한 뒤에 그 얘기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런 경우는 어떠세요?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제됐던 사건인데 데모를 했었어요. 데모를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했고 이 집회 시위가 불법 집회 시위여가지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집회 시위를 막 열심히 데모를 했죠. 데모를 막 해서 잡았어요. 잡고 이쪽으로 와서 경찰차 있죠. 호송버스가 이상하게 뒤집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그려볼까? 호송버스가 이상하네. 호송버스가 경찰차가 이렇게 이제 호송버스가 있죠. 호송버스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데리고 이렇게 호송버스를 탈 때 이때 경찰이 미란다 고지를 여기서 했어요. 이거는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실제 현장에서 그 미란다 원칙 고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영화에서 봤잖아. 그러니까 그 매스미디어니까 그런 데서 보면 네. 항상 범인을 딱 잡는 순간 신체 구속이 이루어지려 하는 순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더라고요. 네. 근데 해당 사안 같은 경우는 네. 신체 구속을 시도한 이후 실제로 구속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는 시점에서 고지를 한 거니까 정당한 거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잡을 때 여기서 얘기하라라고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얘기하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얘기한 것도 옳다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건 이제 평가의 문제인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원래는 잡기 전에 얘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가장 이상적인데 우리가 막 고지하는 게 현실적인가를 이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데 우리 영화에서 볼 때는 딱 잡으면서 수갑 채우면서 뭐 어쩌고 하는데 그 격투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은 영화니까 그게 잡히면서 가만히 피의자가 있지 그 현장에서 진짜 그러지 어렵겠죠. 뭐 그런 면이 좀 있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걸 조금 그거보다는 좀 완화돼서 봐가지고 요 사안의 경우에는 체포된 직후에 고지된 것으로 평가를 해줬어요. 그런 사안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속이 되면 언제까지나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언젠가는 석방이 되겠죠. 언제 석방될 것 같아요? 구속된 사람은. 일단 구속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구속되나요? 어떤가요? 죽을 때까지 구속될 수도 있죠. 죽을 때까지 구속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네? 사형 선고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구속될 수도 있죠. 또 사형 선고 안 받아도 무기징역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계속 잡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형은 없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종신형 같은 것도 계속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풀려나겠죠. 언젠가는. 그럼 언제 풀려나겠어요? 우리 학생이 너무 사형까지 갔다가 갑자기 너무 빨리 갔다가 그래 헷갈리는데 그거보다 무기징역보다 조금 빨리 풀리는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 무기징역 말고 그거보다 약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형법 시간에 무기징역보다 약한 형벌이 뭐예요? 유기징역. 징역 10년에 처한다. 그러면 10년 만에 나오죠. 집에서가 아니고 교도소에서 나오죠. 10년 만에 교도소에서 나오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을 다 살고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형을 다 집행하고 나온 그것이 아니고
형이 다 집행되기 전인데, 형이 집행되기 전인데, 즉 소송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일 때 석방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원래 이제 구속 사유가 있어서 구속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사유상 석방될 수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제일 먼저 사람이 인신될 때, 인신 구속이 될 때 기소 양적으로 보면은 인신 구속이 언제 되냐면 여기 본 것처럼 기소 전에 되는 경우도 있고 기소 후에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중에서 기소 전에 구속할 때 보면 영장실질신문을 하죠. 그래서 일단 체포가 되었지만 영장실질신문을 통해서 풀려날 수도 있죠. 그게 피의자 입장에서는 가장 해피한 거예요. 가장 빨리 풀려나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풀려나가는 방법이고, 두 번째 언제 나갈 수 있냐면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구속 적부심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구속이 됐는데 그 구속에 무슨 하자가 있거나 또는 구속에 하자가 없더라도 이렇게 딱 처음에 구속할 당시는 구속 사유가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구속 사유가 없어질 수도 있죠. 구속 사유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사안에서 빨리 좀 이렇게 합의도 다 이루어지고 뭐 그러한 경우에 굳이 구속할 필요가 없다. 또 이 사람이 도망갈 염려가 없어졌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적부심사로 풀려나가게 되는 거고요. 구속 집행 정지가 있는데 구속 집행 정지는 뭐냐면 구속을 했는데 구속 집행은 이제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이 잠시 좀 구속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속이 됐는데 갑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상주다. 그럼 그 장례식을 좀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잠깐 정지시킬 수가 있고, 또는 구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목숨이 위태롭다. 그런데도 계속 구속할 수는 없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도록 시간을 좀 주고, 이런 게 이제 구속 집행 정지입니다. 구속 취소는 구속을 했는데 구속 사유가 없어진 경우예요. 더 이상 구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구속 취소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친고죄인데 고소가 취소됐어요.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려면 아직 좀 시간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원래는 친고죄인데 고소가 취소되면 우리 재판을 통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죠.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 그때 풀려나가는 것이 이제 가장 뭐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거 친고죄인데 고소 취소됐는데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뻔히 유죄가 아닌 건데 계속 잡고 있는 것은 부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재판이 열기 전에도 바로 구속을 취소해서 석방을 시킬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때 사용하는 제도가 구속 취소 제도예요. 그리고 적부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한 내용의 적부심이 있는 거고요. 한편 이제 여기까지가 기소되기 전에 석방하는 제도들이고, 기소된 뒤에는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소된 뒤에도 역시 예컨대 부친 사항이 뭐 기소된 뒤에 있다. 이럴 때는 그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까 같은 구속 취소 사유가 기소된 뒤에 있다. 이것도 그때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한편 보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보석이라는 제도는 우선 구속을 한 이유가 수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구속의 목적이에요? 아니면 수사 절차를 진행시키고 그 재판 절차를 진행시키는 형사사업 절차에 피의자가 출석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목적이에요? 미결 구속의 진짜 목적은? 이렇게 하실래요? 네. 기소 후에 피고인이 되었다면은 그런 이제 인신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물어보고 조사하고 이런 것이 가장 편하겠는데, 그거는 우리 구속제도의 원래 목적이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이 그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이러한 그 형사적 이 사람이 도망갈지 모른다는 것,
또는 증거를 인멸할지 모른다는 것, 이런 것들이 구속을 하게 된 그 기본적인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만약에 더 이상 증거 인멸할 염려도 없고 더 이상 도주할 염려가 없다면 무죄 추정을 받는 피고인을 굳이 잡아놓고 재판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보석제도인데 그럼 이 사람이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가 제일 생각한 것이 이 사람이 만약에 도망을 가면 돈을 몰수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자. 즉 돈을 일정한 정도 국가에다가 납입을 해놓고 도망을 안 가면 그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도망을 안 가고 다 재판을 받으면 그 돈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고 중간에 도망가면 그 돈을 몰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면 이 사람이 자기가 재판 끝날 때까지 성실히 나오겠죠. 그 돈이 몰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돈은 이 사람이 도망가는 것을 못 도망가게 할 정도의 돈은 돼야 되겠죠. 예컨대 뭐 그걸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보증금을 10원 내시오 이러면은 당연히 도망갈 확률이 높죠. 또 보증금도 범죄에 따라 다르겠죠. 예컨대 재판을 했는데 100만 원만 벌금을 낼 건데 보증금을 그럴 경우는 200만 원만 걸어도 재판 끝날 때까지 자기가 제일 불리해도 100만 원이니까 안 도망가겠지. 200만 원 본치하는 것보다. 그런데 살인죄인데 예컨대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만 걸어라 이렇게 하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200만 원이 굉장히 큰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느 회사 사장님이다. 그런데 200만 원 포기하고 살인죄다가 저질렀으면 도망갈 염려도 있죠. 뭐 그런 걸 고려해서 보증금 액수는 이제 정하게 되는데 그런 제도를 이제 보석제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저 앞에 이 적부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기 적부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적부심은 우리 법 214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보도록 해요. 214조의 2에서 적부심을 규정하고 있는데 적부심을 이제 피의자나 그 가족 등 변호인들이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거가 청구가 되면 결정으로서 적부 확방을 하던가 뭐 적부할 풀어줄 염려가 사유가 없으면 기각을 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 원래의 적부심의 취지예요. 그러면 이제 적부심은 원래는 보석이랑 달라서 여기 이 보석이랑은 좀 다른 제도예요. 여기는 적부심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돈과 관계없이 이 피의 단계에서 구속을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풀어주는 제도가 원래의 적부심 제도였는데 돈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석을 담보하는 것은 재판 때나 수사 때나 똑같다.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이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고 뭐 도망갈 염려도 없다면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돈으로서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그런 방법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원래 보석은 피고인 단계, 즉 기소유예 단계에 있었던 제도인데 요거를 피의자 단계로도 끌어올리자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돈과 관계한 그러한 제도는 아닌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그런 그 필요성 때문에 이 적부심 단계에서도 돈을 내면 즉 보증금을 내면 풀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지금 현행법이 그것을 채택하고 있죠. 이것을 소위 피의자 보석이다라고도 말을 해요. 피의자 보석이다. 보석제도인데 원래 피고인에 대해서 있는 거지만 피의자에게도 적용하는 식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의자 보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요거는 어때요? 그 영장 실질 심사할 때 당시에 이 사람이 뭐 사안에 중대하고 그래서 구속은 할 사안이지만 보증금을 내고 나 보석을 좀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할 테니까 영장 제발 구속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원할 때 또는 뭐 원하거나 어쨌든 판사가 그런 식의 운영을 하는 그런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소위 영장 보석이라고도 말을 뭐 속칭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석 제도가 원래는 피고인 보석이지만 피의자 보석이 있고 영장 보석도 이제 논의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장 보석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기본권 보호 측면에 있어서 인정하는 쪽이 좀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인정하는 쪽이 좋겠죠. 어차피 도망만 안 간다면 이게 이 사람을 처음부터 잡아가지고 형벌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무죄 추정이니까 형벌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출석만 확보한다면 굳이 잡아서 할 거예요.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영장 단계에서도 충분히 돈을 내면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주장이 가능하고 그 주장이 영장 보석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하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혹시 반대하는 의견은 있으세요? 근데 보석 제도가 원래는 피고인에 의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구속이 되어서 그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제 구속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이 없지만 자기가 인신상 이유로 잠시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는 건데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피의자가 보석을 신청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런 영장을 받아서 구속되는 절차 자체에 대한 당부를 따지기보다는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도를 근데 우리 학생이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부정이 생기려면 보석을 청구하는 사람은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나 그러한 해석을 한다면 그런 것이 가능하겠지. 근데 요거의 보석 여부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돈을 내고 보석 청구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유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케이스도 생각할 수 있냐면 판사님, 저는 지금 살인죄로 기소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구속의 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무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속해 있다 보니까 제가 무죄라는 증거를 수집할 것이 너무 힘들군요. 저를 풀어주시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다만 혹시 제가 도망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 전 재산인 여러분의 전 재산이 얼마예요? 10원? 저희 전 재산인 10만 원을 기탁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일단 상당한 양을 기탁을 할 테니까 제가 확실히 수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주문도 가능하죠. 그럼 풀어줄 수도 있죠. 오히려 무죄의 가능성이 높을 때 보석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충분히 자기가 방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건 조금 말씀드렸어요. 아까 찬성론인데 다시 반대로 넣으려고 그래? 해보세요. 네. 하게 되면은 사회 모든 계층이 폭넓게 이러한 기본권 보호를 누려야 사회 정의에 합당한데 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식으로 돈 있는 사람들의 재판놀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돈이 없는 무자력자도 이렇게 쉽게 혜택이나 기본권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단순히 부자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현상에 의해서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네, 잘 지적해 주셨어요. 저렇게 됐을 때는 어떨 수 있냐면 그러면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석방이 되고 보증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은 돈을 못 내서 구속되고 그런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제도를 또 마련하면 되나? 돈이 없어도 나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면 안 되나? 또는 그러한 문제는 여기도 어딨냐? 여기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도 돈 있는 사람은 나가잖아요. 여기도 돈 있는 사람은 나가고 그것은 어느 저기나 똑같아요. 세 개나 똑같다. 그런 문제 반론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돈이 없는 사람도 출석을 담보할 다른 장치. 예컨대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 내가 충분히 출석시키겠습니다라고 보증서를 써주거나 자기 본인이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난 출석하겠습니다라고 한 거 그 믿어주고 풀어줄 수도 있거나 또는 제도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그럼 보증보험을 하면은 보증보험 받은 사람 중에 일부는 도망가겠죠. 그럼 보증보험 회사는 일부 도망간 사람의 돈을 물어주지만 전체적으로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많을 거니까 보증보험 회사도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내는 것으로 보험금 납부하는 것으로 보는 제도도 마련할 수 있고 그런 제도도
여러 가지 있고요. 있어요. 근데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학생이 얘기한 것 같이 그러한 뭐랄까 소위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계속 우리가 논의 중인 제도이고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영장 단계에서 이미 보석금을 내고 석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서약서만으로도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또 시행하고 있고 보증보험증권 이런 것도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도상 여기에서는 서약서만 갖고 내가 나가지는 않아요. 도망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재판도 다 되고 그래서 서약서만 받고 나가는 그런 것도 이제 허용되고 있고요. 한편 보석을 하게 되면 이쪽 보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해요. 그러니까 뭐 마구 돌아다니지 않게 이러저러한 조건을 가하고 그 조건을 위반하면 다시 보석을 취소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 보석을 취소하면 보증금이 못 수취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의할 것이 여기 전격 기소 문제인데 원래 적부심은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옛날의 제도에 의하면 피의자는 적부심, 피고인은 보석 이렇게 석방 제도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부심으로 신청을 했는데 검사가 보기에 이 사람 너무 미워요. 그러면 적부심으로 신청했을 때 바로 기소를 해버리면 이제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니니까 적부심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적부심은 기각되겠죠. 적부심이 기각되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건 보석을 하세요. 보석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났냐면 이 사람이 적부심이 기각돼서 다시 보석을 청구할 때까지 며칠이 또 흘러가죠. 보석 청구해서 이거 올 때까지 며칠 흘러가고 판사실까지 갈 때까지 며칠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뭐 보름씩 흘러가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구속이 오래되게 되니까 이런 것은 결국 수사기관이 만약에 풀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적부심을 청구한다면 자기가 이렇게 기소를 해버림으로써 그 적부심 신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렇게 적부심을 신청을 해서 바로 기소를 해버리는 것을 전격 기소라고 했었어요. 전격적으로 기소한다 해서 전격 기소라는 게 있었고 이 전격 기소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법을 다시 바꿔가지고 이 전격 기소의 경우에는 비록 기소된 이후의 사람이라도 기소되기 전에 적부심이 청구됐다면 계속 적부심 판단을 해서 석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법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 원래 보석에도 보석을 하게 되면 즉 석방을 하게 되면 검사가 그 석방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불복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불복의 방법이 즉시항고라는 방법인데 이 즉시항고라는 방법은 즉시항고가 있으면 어떤 재판이 있을 때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그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즉 석방을 명한 재판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석방을 하는 효력을 정지시켜요. 즉 안 풀어지고 계속 잡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법원이 석방해라 말했는데 검사가 마음에 안 들면 법원의 명령을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 거죠. 법원의 판단으로 석방을 했는데 검사가 석방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즉시항고가 사용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석에 관한 즉시항고에 관해서 위헌 결정이 났고 그 후에 법이 개정돼서 보석에 관한 즉시항고제도는 폐지됐어요. 그런데 아직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에 관한 즉시항고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구속 집행 정지에 관해서 즉시항고가 이거랑 유사하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재판이 그러니까 청구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위헌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위헌이 됐어.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는 이제 즉시항고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 위헌이 선고되지 않고 남은 것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앞으로 좀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이다.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구속에 관한 얘기를 좀 마칠까 합니다.